자, 여기서 승아한테 안 시키고 본인 하다가 떨어져서 낙상사했죠. 자,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전달 승아한테 주고, 승아가 조심스레 의자 위로 올라섰다. 남자들은 좌우에서 의자를 받쳤다. 승아야, 조심해서 해. 응. 승아는 센서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상한 부분이 보이나? 뭐가 있긴 해요? 이 부분인가? 승아는 드라이버를 들어 센서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갑자기 센서 안에서 광폭한 스파크가 터져 나왔다. 승아야! 떨어진 승아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바닥에 철골로 등이 뚫린 채로 안돼, 이럴 수는 없어. 하늘을 보며 비통하게 절규하며 몸부리쳤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승아를 되살려낼 순 없었다. 엔딩 14 정기구이 감전됐네요. 게임 오버. 자, 아무래도 절연을 한 다음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랑 비닐이랑 이렇게 절연한 뒤 사용. 승아한테 줘야지. 요 드라이버를 전달 승아한테 주고 올라가. 감전을 최대한 막아보자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을 비닐로 싸서 건넸다. 받아든 승아가 조심스레 의자 위로 올라섰다. 남자들은 좌우에서 의자를 받쳤다. 승아야, 조심해서 해. 응. 승아는 센서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상한 부분이 보이나? 뭐가 있긴 해요? 이 부분인가? 승아가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를 센서 안으로 집어넣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된 것 같아요. 승아가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스파크 때문에 비닐이 다 터버리긴 했지만 확실히 안에 불이 들어왔군. 그래. 이제 다시 리모컨을 사용해 보면. 문이 열렸다. 배전반의 방.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배전반을 열었다. 내려서 켜는 방식의 스위치다. 이거 무진장 뻑뻑한데? 온 힘을 다해 눌러 겨우 스위치를 내렸다. 그러나 역시 아직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힘을 빼자 스위치가 다시 올라갔다. 배전반 내부는 칩을 꽂는 슬롯과 버튼이 있다. 무슨 칩이 필요한가 보네요. 뭐하는 박스지? 안을 들여다보니 배전반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 조각들이 있었다. 이 박스 열던가 부수던가 해야겠어. 이걸로 해볼까요? 흉기를 들어 박스 사이의 틈에 밀어넣었다. 그대로 힘을 주어 박스를 부쉈다. 그 바람에 흉기가 부러져 버렸다. 이런 귀중한 무기가.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챙기도록 하지. 박스 안에 있는 칩을 챙겼다. 칩을 분해해봅시다. 분해가 되네요. 두 번째 배전반을 봅시다. 배전반 내부는 칩을 꽂는 붉은 슬롯과 버튼이 있다. 붉은 슬롯. 배전반 내부에는 칩을 꽂는 푸른 슬롯과 버튼이 있다. 푸른 슬롯. 그러면 아이템을 조합을 해야겠군요. 조합. 빨간 거랑 조합. 블루칩. 요거는 회색칩. 그 다음에 사용. 여기 빨간 데 놓고 블루칩을 사용하고, 마지막 회색칩을 여기다 꽂으면 단순해 보이는 칩을 슬롯에 꽂았다. 다음 한번 눌러봅시다. 3개의 배전반에 각각 칩을 꽂고 스위치 앞으로 모였다. 이제 스위치를 내리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 그럴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거 무지하게 빡빡하구만. 선호씨가 온 힘을 다해 눌러 겨우 스위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호씨가 손을 놓자 내려간 스위치가 원위치로 돌아갔다. 무언가 빼먹은 게 있나? 배전반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는 게 어때요? 그게 가장 나아 보이는군. 3개의 버튼을 한 명씩 동시에 눌러보도록 하지. 나머지 한 명은 이 스위치에 힘을 좀 쓰고, 하지만 스위치가 너무 빡빡해서 웬만한 사람이 힘을 줘서는 드라이버 아직 가지고 있지? 그걸 이 스위치의 사이에 꽂아서 억지로 고정시켜보는 건 어떤가? 이야기 끝에 모여씨의 말대로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럼 스위치를 작동시킬 사람에게 드라이버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전달. 배전반의 칩 중 일부 파손된 게 있어 위험할지도 모른다. 결국 배전반은 남자들이, 스위치는 승하가 조작하도록 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승하가 스위치를 힘줘 내리면서 드라이버를 꽂아 넣었다. 동시에 나와 선호씨, 무여씨도 배전반 안의 버튼을 각각 눌렀다. 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열었어! 저쪽 방에 빛이 보여요. 엔딩을 향해 가고 있네요. 나가자! 문문에 작은 창이 나있다. 밖이 보여! 승하가 문을 향해 달려갔다. 위험해! 갑자기 무여씨가 승하를 향해 몸을 날렸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그 소리는... 소음기다. 무여씨는 다친 다리를 감싸주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갑자기 저쪽에서 시커먼 게 빛나더군. 역시 총이었어. 그렇다면... 무여씨는 인상을 찡그리며 웃었다. 범인이 등장하신 게지. 그래, 이제 그만 놀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거든. 기계로 변조한 듯한 괴이한 목소리다. 지나온 통로에서 검은 총구가 무여씨를 겨누었다. 그만둬. 좋은 복장이구나, 임선호. 저 사람을 놔두고 널 제일 먼저 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만하라고 할 수 있나? 그래, 너희는 그 정도의 인간들이야.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너희에게 어울리는 최후를. 준비한 무대에서 생각한 이상으로 오래 살아남은 너희를 보면서 고민이 많았어. 중간에 모두 죽여버릴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결정은 이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절대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것.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죽여버리는 거지. 변조된 목소리에 열띤 흥분이 묻어났다. 어떻게 그런? 이런 건 어때? 난 내 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무여씨의 말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재밌는 이야기로군. 그럼 왜 가만히 있나? 내 놈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건 증거나 상황을 통해 알고 있었어. 범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 나의 흥미거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범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지켜보던 내 놈이 우리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앞서 나가서 좋은 일이 없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이미 이 짓거리의 이유까지도 파악하고 있다. 이제 그만둬. 무여씨가 그림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는 순간 소음기에서 불꽃이 튀었다. 무여씨가 쓰러지고 한쪽 팔에서 선혈이 흘러내렸다. 닥치고 있으라고, 배창계. 안돼. 이대로는 무여씨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만둬. 나도 모르게 뛰어나가 형과 무여씨의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유태연. 남의 죽음을 방관해놓고 인간애가 넘치는 척하는 내 위선.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야. 내 여자친구까지 합쳐서 말이지. 아니야. 넌 잘못 알고 있어. 우리는 방관 따위 한 적이 없어. 맞아, 우린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했어. 다시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어. 변명 따위를 듣겠다고 여태 살려둔 게 아니야. 그래, 재밌는 게 생각났어. 뉴태연,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범인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알고 있다. 무효 씨와 함께 이곳을 헤쳐오며 여러 가지 힌트를 듣고 보았다. 그래, 나는 범인을 알고 있다. 모든 진상까지도. 그래, 알고 있다. 고개를 들어 말했다. 뭐라고? 알고 있다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곧 알게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총구가 움직여 나를 겨누었다. 대답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바로 쏘겠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류태현. 류태현의 차린이 조용히 있으라고. 몸을 일으킨 채 신음하고 있는 무효씨를 향해 말했다. 잠깐, 내게도 조건이 있다. 무슨 말을? 좋아, 말해봐. 내가 정체를 맞춘다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그림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하지. 대신 틀리면 바로 쏘겠다. 좋아. 자, 말해봐.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림자가 낮게 웃었다. 남자. 넌 남자다. 확신을 담은 대답을 던졌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도 알겠지. 허강민. 깔려 죽은 자가 눈앞에 서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그림자가 고웃음을 쳤다. 사건 현장에 장치가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장치가 되어 있었다. 장치? 무슨 장치 말인가? 버튼으로 회전하는 방. 3층에 회전하는 방이다. 계속해봐. 거기서 발견한 긁힌 자국은 특정 높이까지만 나 있었지. 그건 아마도 천정이 내려오면서 난 자국이었을 거야. 실제로는 얼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던 걸 테지. 또 우리가 확실하게 본 건 정은영 씨의 시신이었지 허강민은 아니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에 붙인 밴드로 본인의 거라고 추측하고 넘어갔을 뿐이야.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서 세밀하게 조사할 여유도 없고, 즉 우리들 중 죽음을 가장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강민 뿐이라는 이야기지. 좋아, 그럴싸한 말이군. 그럼 불침번을 쓸 때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밤사이 불침번을 서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윤지혜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건 저기에 있는 임선호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난 아니야. 거기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 가만히 있게. 공범의 도움? 계획을 도운 공범이 있어서 가능했겠지. 불침번을 서며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공범은 지혜씨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살해했을 겁니다. 끼어 맞춰 말하기는 쉽지. 사람을 단정짓고 맞추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눈을 돌려 무효씨를 바라보았다. 무효씨의 눈이 나를 바라본다.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고 있다. 그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냥 단정짓는 게 아니야. 이 의혹에는 시발점이 있어. 허강민은 불침번을 선 뒤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 태영과 승아의 대화를 들으니. 그건 나와 승아의 대화를 들었다고 한 점이었지. 4층에서 선호씨가 잠시 다른 방에 있다 온 적이 있었지. 모두 큰 소리로 선호씨를 불렀지만 돌아온 선호씨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 즉, 침대끼리는 방음이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불침번 설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은영씨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했었지. 하지만 불침번이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 방금 말한 방음 구조에 의해 홀에 불침번이 하는 이야기는 방에 들리지만 다른 방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허강민은 나와 승아가 지혜씨가 한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 이건 뭔가 이상하지? 어떻게 침대방에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한 거야.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듣고서 알려준 건 아닐까 하고. 그럼 윤주혜를 죽인 건 누구지? 허강민이 불침번에 서며 알리바이를 만드는 도중에 지혜씨를 죽인 사람, 즉 공범은 김주환. 공범은 김주환이다. 주환씨가 공범이라고? 어이, 잠깐. 이러다간 내가 죽겠어. 아무 말 없이 죽는 건 내 성미에
안 맞으니 나도 끼도록 하지.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시던지 내 맘대로 하세요. 모여씨는 비쩍비쩍 다가왔다. 똘똘한 태연이가 제대로 이야기해줬다. 공범은 흥신소 사장 김주환이지. 짓거려봐라. 김주환이 최근에 바쁘다고 난리친 게 기억나나? 계속해서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었지. 하지만 발견한 서류 뭉치는 최근에 계약 서류 같은 건 일체 없었어. 열심히 긁어보아 당위성 결파는 범인 취향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지.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끝내야 할 바쁜 일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돈이면 뭐든지 하는 인종에겐 이런 미친 짓도 단지 일뿐이야. 또 공범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 처음에 발견했던 주안의 시체 기억나나? 그게 바로 제3의 인물, 두 번째 공범이지. 방금 죽은 시체가 그렇게 딱딱하고 차갑게 말라붙다니 말이 안 되지. 아마 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었음이 분명해. 덩치도 외양도 김주환과 흡사했던 한 명의 희생자가 더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김주환은? 우리보다 앞서 창고에 들어간 김주환은 불이 꺼진 창고 안쪽 방으로 숨어들었을 거다. 우린 제3의 인물을 발견하고 김주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문을 열고 창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김주환은 박다희를 살해하고 문 밖으로 달아났다. 라디오, 그건 허강민이 틀었을지 김주환이 했을지 알게 뭐야. 그 다음에도 시체를 옮겨놓고 허강민이 불침번을 서는 동안 윤재를 살해하고 3층에선 가스를 세팅하느라 바빴겠지. 하지만 결과는 진범에게 배신당해 죽음을 당하고 수조가 있는 방에서 내팽개쳐져 버렸다. 말 그대로 악인의 최후지. 된통 걸린 거야. 결론을 내지. 방금 전까지 없었던 힌트가 돌아오면 생겼던 이유. 그건 우리 일행 안에 범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집에 기계장치가 참 많더군. 기계를 잘 다루는 남자, 유일하게 시체를 제대로 확인 못한 인물. 방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허강민,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훌륭하군, 불청객. 재밌다고 살려둔 게 실수였어. 허강민은 굳은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강민씨, 정말 당신이? 내 놈이 우리 모두를... 외야는 닥치고 있어. 바람구멍 나기 전에. 자, 이제 이유도 말해봐.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지? 단순 미친놈이라서? 라고 하면 날 쏴버리겠지? 그럼 내 생각을 말해주지. 여기 온 사람들은 자신들 각자의 잘못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어 모인 자들이었던 거지. 백화점 붕괴 사고. 그 사건이 박다희에게는 그 백화점에서 근무했던 명함이 있었지. 류태영과 여승환은 백화점 붕괴 때 매몰되었던 적이 있어. 정은영은 백화점의 건설사인 정가건설의 오너였지. 윤재는 사고에서 후송되어 온 아이를 음주사고로 죽였다. 미뤄보건대 임선호가 죽음으로 몰고 간 신병이 고민했던 가정사정은 사고로 인한 것이겠지. 맞나? 맞아. 큰 사고로 가족이 풍비박산 났다고 했어. 흥신소의 김주환과 남은 흥명은 모르겠군. 공범으로도 써먹고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들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었을 수도 있지. 그래, 맞아. 두 놈은 쓰레기였지. 처음부터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다. 이제 흐릿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기지. 죽은 아이는 너와 무슨 관계지? 박다희가 밀고 유태영과 여승아가 방치하고 윤지혜가 죽인 아이는 나의 동생이다. 임선호가 죽게 만든 아이 역시 내 동생이지. 그날의 사고는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막내 동생이 그렇게 죽고 둘째는 목을 매달았다. 부모는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나 역시 모두를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복수만이
머릿속을 메우고 떠나지 않았어. 유산을 모두 써서 이 폐저택을 개조하고 현실소에 돈을 주어 목표의 뒤를 밟았다. 역시 죄를 지은 자들은 또 다른 죄를 쌓으며 더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더군. 그렇지. 박다위는 이간질과 집단 괴롭힘으로 직장 동료를 자살하게 했지. 정은영은 이후로도 부유함을 유지하며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임선호 역시 반성 없이 껄렁대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무예씨는 나와 승아 쪽을 잠시 바라봤다. 복수를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허강민, 너는 핑계를 대고 있다. 내 안에 악마를 감추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단죄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이래서야 내가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대상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박차! 용서 따윈 바라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태연이는 아이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난 여기서 너희 모두를 죽일 생각이니까. 안돼, 살려줘. 허감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선우에게 총을 겨눴다. 제일 처음은 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만둬. 안돼요. 나도 모르게 발이 박차고 뛰었다. 이제 그만해. 이거 놔. 이거 놔. 원한다면 너부터 죽여주지. 허감민의 손을 잡아 총구를 아래로 힘주어 내렸다. 놔! 제길 힘이. 허강민의 거친 저항에 뒤에서 잡은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허강민이 무서운 힘으로 손을 다시 들어올렸다. 이걸! 달려온 선호씨와 승아가 총을 빼앗으려 했다. 위험하니 다들 비켜! 승아와 선호씨가 황급히 몸을 피하고 무여씨가 쩔룩거리며 다가갔다. 무여씨 위험해요. 날 너무 원망하진 말라고. 말을 마친 무여씨는 성한 한쪽 팔을 들어 강미씨의 가슴을 후려쳤다. 크아! 허강민은 총을 떨어뜨리고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모두들 괜찮아요? 모두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태연아! 승아가 무릎으로 기어와 안겼다. 살았어. 살아남았어. 응? 자, 악당에다가 아무것도 안 한 선호씨가 문을 좀 열어봐. 총도 받고 다리도 다치고 이대로는 순직하겠다고. 선호씨가 문으로 다가섰다. 잠기지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승아와 손을 잡고 일어났다. 태연아. 선호씨는 무여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시다. 눈부셔. 날이 개었군. 똑바로 잡으라고. 다리고 팔이고 할 것 없이 골고루 아프니까. 예. 조심스럽게 현관 밖으로 나왔다. 잠깐, 유태연 자네. 예? 돌아보자 무여씨가 말했다. 나름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나? 이력서 하나 쓰게. 일단 나가서 좀 쉬고 생각해보죠. 멋쩍게 웃으며 한쪽 어깨로 무여씨를 부축했다. 나머지 손은 승아와 굳게 잡은 채로 우리는 밖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토록 소원하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엔딩 실력 눈부신 한. 이렇게 해서 검은방 1탄 엔딩을 봤습니다. 자, 이어서 2탄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e End. 무기로 공격한다. 빠르게
몸을 돌리며 손에 든 무기로 상대를 찔렀다. 여세로 몰아 고쳐진 무기를 들고 달려가려는 찰나 태연아! 승아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복부에도 강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그아! 무슨 짓이야? 눈앞에 선호씨가 서 있다. 선호씨가 나를 찌른 건가? 뒤에는 무여씨가 길게 누워 있었다. 흘러나오는 선열, 무여씨는 쓰러진 채 아무 미동도 없었다. 태연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내가 무여씨를 이렇게 했단 말인가? 하지만 아까 돌아봤을 때는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앞에 느껴졌던 인기척은 뭐지? 많은 물음들을 가슴에 묻고 긴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다. 엔딩 15바이탄. 게임 오버.